안녕하세요. 365 바라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초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모아타운 제4구역 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요 지금 현재 총 물건 9개 중에요. 지금 4번, 6번, 7번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 지금 1, 2, 3 그리고 5, 8, 9번 요 물건 이제 매각 두 번이 유찰이 돼 가지고 매각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양재동 이 일대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아시지만은 조금은 이렇게 가뭇가뭇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 경매 영상에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드리면서 양재동의 큰 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물건 번호 2번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17평형입니다. 17평에 대지 지분이 8.3평이죠. 8.3평에 전용이 14.6평. 요 물건 감정가는 7억 4천이었는데 2차에서도 유찰되고 이번 3차까지 내려왔습니다. 4억 7,300, 64%까지 내렸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물건을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전화를 2통이나 받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조금 뭐 다시 연락할 듯 하고는 전화가 없네요. 뭐 알아서들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양재동은요 강남권역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큰 틀을 좀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초동이라 그러면요, 여기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를 기점으로 현대자동차 본사의 농협 하나로, 그리고 현대자동차 본사 농협 하나로 코스트코, 여기 일대가 양재 ICT 벤처 단지로 만들려고 예전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또 그런 부분 하다가 재개발 지역을 해가지고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하자. 그러면서 지금 1구역, 구역 지정이 되었어요. 되었고 지금 서울 강남권에서요. 강남권에서 이미 먼저 재개발이 그래도 이루어지기가 만들어진 데가 여러분들요 방배동이다. 방배동 재개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DH 방배장이 만들어진데 이 다 빌라다리가 재개발한 거다. 재개발. 방배동이 여러분 재개발이 이렇게 될 줄은 여러분들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입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방배동에 지금 여기 있는 요 트리플 아파트 옆에 있지 않습니까? 레미안 원페라클라 뭐 아파트. 예. 이 아파트도 빌라 재개발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반배본동에도 지금 구역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동의서 진구하고 있다는 사실 정보는 내가 이전에 내가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배동 일대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점점 주민들이 반대했던 주민들도 진짜 재개발되고 난 뒤에 막 35억 전후의 아파트로 변모가 되니까 이제는 그냥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방배동 일대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러고는 나머지 지금 강남권역에서는 사실상 재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어려워서 지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역삼동 이 일대, 요 언덕배기 일대거든요. 이 일대에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다들 뭐 아파트 단지고 도곡역 일대는 뭐 워낙에 뭐 대지도 학원가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른 컨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대모산 일원동에 수서 1원 있는 쪽에 이 전용 주거지역이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종상량을 바라더라도 물론 위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매물건 하나 나와 있었네. 이건 그거다. 근린 노유자 시설. 예. 노유자 시설로 쓰고 있는 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일원동인데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그러고는 지금 강남권역에서는 유일하게 진행되는 데가 이 양재동이거든요. 양재동 이쪽 아니면 이제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개포동,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도 아직 이 지도상에는 포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포 사거리로 아직도 표기상은 포위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위동이 이제 없어지고 개포 사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개포 사동으로 편입이 되고, 이 양재천요, 양재천길 따라서 이 남단에 있으면서 매원 시민의 숲, 매원역이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 이게 신분당선입니다. 지금 그 용산까지는 개통이 됐죠. 용산에서 강남역으로 해서 양재를 거쳐서
판교, 분당, 그리고 용인 수지구청, 광교 신도시로 내려가는 황금 노선이라고 해. 이 신분당선이 제일 크게 개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저 고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역 쪽을 해가지고 고향 삼송, 그 어딥니까? 그 기자촌에 있는 은평 뉴타운 쪽을 관통해서 고향 삼송으로 올라가는 거, 그 예타 통과를 못 해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고향 삼송이나 그 북쪽 연신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신분당선이 완전 황금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이 개통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 양재천, 매운 시민의 숲, 그리고 ICT 기업들, AI에 관련된 산업업체들 입점을 잡고 인구가 늘어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배후지가 딱 요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이 양재동에 있는 구역 섹터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이걸 봐야 되겠네. 자, 이 보시면 양재동 요 중앙에 학교를 존치를 시키고 해. 나머지 1, 2, 3, 4, 5, 6인데 2구역, 6구역은 일단 대성지가 미선정 상태입니다. 미선정 상태고 여기가 상가들이 많거든요. 2구역에 특히나 요 3구역 입구 쪽도 마찬가지고 해. 근데 지금 1구역은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었고 그 나머지 이제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는 데가 4구역하고 5구역, 7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구역에 지금 물건이 경매가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양재천변이면서 양재 시민회수까지는 더불어 10분 거리도 채 안 되죠. 그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이게 이제 노도 모습입니다. 뭐 1, 2, 3, 4, 5, 6이 노도 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 파란색 돼 있는 거 신축이고요. 5구역에 오히려 신축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이전에 이거 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신축해가지고 지분 쪼개기라든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그 입주권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양재 6구역까지 나눠져 있고요. 지금 경매농구는 요 4구역 내 양재천 쪽에 있는 요 구역 내에 있는 빌라가 경매가 놓은 겁니다. 권리산정 기준이 이미 딱 정해졌죠. 권리산정 기준이 딱 정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행위 하는 데서 쪼개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됩니다. 워낙에 여기가 그 이슈가 대단한 지역이다 보니까 막 반대도 솔직히 많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 지역은 항상 이슈가 뭐 끊이질 않는 지역이 양재동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용산에서 고향 삼성으로 올라가는 서북부 연장선, 여기 신분당선이거든요. 여기 지금 용산에서부터는 청계산 입구를 해가지고 판교까지는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남권역이면서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가는 젊은 직장인들이 양재 시민의 숲 이쪽에 빌라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시는 분들요. 사실 상당히들 많이 삽니다. 교통이 워낙에 좋은 데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 요 지하철 신분당선 노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GTX 신호선은 당장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위례 가천선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 위례 가천이 됐든 위례 신사가 됐든 지하철역 하나 개통이 돼야 돼요. 착공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비시부시하니까 위례 신도시가 힘을 여지고 못 발휘하고 있다가 최근에 위례가 저평가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불거지면서 위례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위례 신도시 그 창곡동 일대 항아리 상권 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위례 호반 서밋인가요? 프로지온가? 그게 38평이 16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입찰자가 27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번 주 월요일날 입찰이 있었습니다. 자, 요 위례 과천선입니다. 위례 과천선은 과천 신도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 그쪽하고 연장연결하는 건데 여기 양재 시민의 숲이 이게 완공이 되면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분당선과 위례 과천선이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이 양재 시민의 숲 이 주변은 교통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ICT 미래융합 혁신 지구의 거점 지구로 만들고자 하는 이게 코스트코 있는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R&D 코어 영역, 이게 R&D 코어 영역 거기고 AI에 관련된 지식 ICT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데가 요 양재 IC 기점으로 해서 요 일대입니다. 양재 시민의 숲 요 옆으로 해서 AT 센터 있는 이쪽으로 해요. 이 배후지로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양재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6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하는데 워낙에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막 좀 자본이 솔직히 많습니다.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구역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슈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개포동의 아파트가 지금 이제 벌써 35억에서 40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평형 아파트가요. 개포 아파트가 35억에서 40억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재동 일대 오히려 개포동보다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교통 여건은 신분당선 접근선이라든지 위례과천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호재가 더 작게 되면 이 지역은 양재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 호재가 너무나 많은데요. 참 이런 물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 경매 물건 지금 나와가지고 진행하는데 이 물건 여러분 이거 지도상 사진 보면요, 여기가 1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 옆에 측면이 3호 라인, 요 측면에 여기 3호 라인입니다. 3호 라인 2층, 3층, 4층. 4층은 1호, 2호 두 개 라인밖에 없어요. 두 개 라인밖에. 이게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다세대로 각각 호호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어떻든 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도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니까요. 아직은 여기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고 신축 쪼개기 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는 물건입니다. 안전한 물건이라는 거죠. 자, 이거 내부의 실내 모습입니다. 201호, 2호, 3호, 203호, 그리고 3층, 301, 2, 3호 이거 잘 나와 있네요. 201호, 201호는 이쪽 아까 길가 쪽이고요. 베란다고 주방, 거실, 그리고 안쪽 들어가 입구에서 왼쪽으로 방이 하나 독립적으로 딱 만들어지는 구조죠. 그리고 202호 베란다 쪽 주방 거실, 거실 겸 방이죠. 그리고 원룸 구조입니다. 원룸 구조고 203호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두 개죠.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베란다로 꾸며져 있습니다. 2층하고 3층은 구조가 똑같아요. 4층은 조금 다릅니다. 4층 물건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4층은 또 별도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한성 하우징 여기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여기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 다 드렸고요. 4층 중에 요거 지금 물건 번호 4번 2번 같은 경우는 물건 번호 2번이에요. 물건 번호 2번 같은 경우는 4층 중에 2층입니다. 2층 201호. 02년도에 준공 떨어졌죠. 그죠? 02년도에 준공 떨어졌고, 대지 지분이 8점 몇 평이었죠? 8.3평입니다. 지금 양재 1구역 같은 경우는 지분당 평당가가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합니다. 양재 1구역 구역 지정됐는데, 뭐 하여튼 1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경매 낙찰가도 뭐 평당 9천에서 1억 사이에 낙찰이 되었고요. 거기에 일반 중개 거래하는 물건들이 평당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에 더 많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투자 소유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빌라는 사실 아직 중개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니까 재개발 지역 물건들을 사실 상당히들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임차인분 계십니다. 말소 이전 권리가 2023년 9월 8일이거든요. 임차인이 근데 대항력 있죠, 그죠? 대항력 있지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1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 배당을 받아갑니다.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뭐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1순위 건저당 이후에 압류들 있지만 이 국시 압류는 비단 201호에만 해당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이 채무자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건이 물건번호 1번부터 9번까지 다 같이 놓은 거거든요. 전 세대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순위에 따라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초 세무서에서 해봤 이 지방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이해관계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요. 근데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 9개 호실이 같은 동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령 임차인이 있어도 대학령 임차인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임차인이 보증금 1억 받아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 다세대죠. 1층이 근린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번
물건번호 1번은 상가구에 물건번호 2번, 물건번호 3번, 물건번호 3번이 202호입니다. 202호. 요거는 대지지분은 5.5평, 전용이 9.68평입니다. 5.5평, 9.68평. 이게 5억 3천짜리가 지금 3억 3천9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4번 물건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4번 물건은 감정가 5억 4천9백이었는데 83%, 4억 5천8백구십구만 9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4번 물건을 제가 제 손님한테 제가 낙찰을 받아 드렸습니다. 어차피 양재동은요, 가지고 있으면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갈 것이니까 제가 이 물건을 경매 입찰을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봤었던 게 사실 고덕에 있는 고덕 2-2지구도 다 생각하고 봤었어요. 근데 고덕 2-2지구가 신축이 너무 많아요. 구축 빌라 다세대 이런 작은 물건들은 아예 중개 물건 자체도 없고 경매도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는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는 통으로 30억짜리 단독주택, 근린주택, 그 물건도 몇 개 없어요. 지금 다 나와 있는 물건들은 이제 신축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으면서 준공 앞두고 준공 예정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지금 조합원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여러분 그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주민 제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재개발 이거 모아타운이에요. 주민 제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구역 지정된 날짜가 그게 그 뭐 지분 쪼개기 금지되는 그 날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 날짜를 지구 지정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투기 소유가 너무 과하게 붙었다 그러면 구역 지정 안 해줍니다. 지금 고덕 2-2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 주변에는 지금 신축 빌라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도 관계가 좀 흔들린다고 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 신축이 많아지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노후된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아타운인데, 신축 빌라들이 들어와서 지분 쪼개기를 해버리면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고덕 2지구는 나는 너무 무섭다. 지금 아무리 뭐 지구지적 이정 단계지만 뭐 예전에 확실한 9억 빌라가 경매나 매물이 나오면 저는 제 손님한테 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신축하는 물건은 저는 한 발 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매각 물건 4번은 이렇게 매각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물건으로 5번이 요게 202호입니다. 202호. 요게 그거 201호. 아니다. 201호, 201호, 2호, 3호, 301호 평수 큰 거에 17평형, 대지 지분하고는 똑같습니다. 요 물건 또한 권리분석 관계는 임차인이 아예 대항력 자체가 없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전혀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고, 6번, 7번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6번도 감정가 대비 86%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11평 물건 받았고, 7번 물건번호 7번 11평형에 요게 그 303호입니다. 303호. 옆 측면에 베란다를 앞쪽하고 옆 측면하고 두 개를 쓸 수 있는 그 물건번호 7번, 그 203호하고 물건번호 4번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하고 동일한 물건입니다. 동일한 물건, 건물 면적 10평, 대지 지분 5.7평, 요게 4억 9,117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평당가 환산하면은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 겨우 되죠, 그죠? 요 물건도 어차피 받았으니까 어련히 알았고 뭐 확인했겠습니까? 그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5,5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5천만 원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일 겁니다. 2023년도 말소 기준 걸리니까요. 이분도 뭐 배당 다 받아가니까 100% 안전한 물건을 받으신 거고. 그럼 물건번호 8번, 9번이 이제 401호, 402호입니다. 요 401호는 15평입니다. 대지 지분은 7.4평, 건물 면적은 13.7평. 이렇게 해서 요 물건 지금 두 분 주차인데 물건번호 8번입니다. 8번 물건번호 8번도 요 401호, 여기 있는 401호 4층 물건입니다. 요 물건, 자,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양수 받았네요. 양수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순위로 받아 나갑니다. 받아 나가니까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깨끗한 권리관계 물건이고요. 어차피 뒤에 등기부등본은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물건번호 9번. 물건번호 9번 11평형에 5.7평 10평짜리입니다. 요것도 지금 두 분이 떨어져 가지고 3억 5천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죠. 이 지역에 한 번만 슬쩍만 또 바람만 불어도 지금가 뭐 몇천만 원 오르는 거는 한순간이 순식간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지역에 요 물건은 응찰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물건은 대항력이 없네요. 자, 전입하고 확정일자 자체가 말소 기준거래가 날짜가 같죠. 근데 대항력은 이길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거든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 내에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100%다 돌려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명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이렇게 지금 이 지역 물건들이 양재동 모아타운 지구에 있는 이 물건들이 지금 경매가 나와서 양재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물건 아마 이번에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이게 뭐 왜 이러나. 근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여기 대출을 받게 되면 입주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손님들은 거래하는 부분은 현금을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분이 유찰되고 나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경매는 여러분 대출 안 받고 잔금 치르고 나면 이거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세 놓으면은 2억 2천 전세가 가능하더라고요. 물건번호 4번 같은 경우. 물건번호 4번 우리 낙찰받았던 이 물건 전용 10평짜리에 이게 전세 2억 2천 전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전세 2억 2천이면은 사실상 내 돈은 2억 한 5천 들여가지고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 2억 5천도 안 들어가죠. 2억 한 3천 들여가지고 갭 투자 해놓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경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도 법무부 회성에서 저는 부동산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제가 부동산 24년하고 지금 경매 공매에 있어서는 기존처럼 멤버십 회원들 영상 보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수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 권리분석 입찰 명도까지 완료하는 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 쪽으로 해서 너무 가격이 올라서 너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소액빌라를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서울 시내 수도권일 때 재개발 빌라 있죠. 빌라 단독주택들. 이 단계별 가격 자체가 다 틀리니까요. 그 단계별마다의 현금 최소한 2억에서 6억 정도면은 웬만한 물건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 예를 들자면 상도 15구역에 신속통합, 노량진 뉴타운, 구리 수택 위주고 지구주생 다 떨어졌고 이거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끝나고 이거 사업 인가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성남 재개발은 누구나 다 알 거고요. 이거 뭐 수진에 가면은 뭐 매매가 8억 이상 매매가 8억 이상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원 상구역 쪽은 구역 지정되었지만 아직은 좀 저렴한 편이고요. 양재 이동역, 모아타운, 그리고 고덕동 재개발 등 이런 기타 등등 재개발 빌라에 있어가지고 현금을 내가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야 도저히 아파트는 안 되겠다. 빌라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확실히 입지 좋은 것에 사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요. 기본적인 상담하고 수임 받아서 여러분들 자금대에 맞는 물건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이구 23분 가버렸네. 자 어떻든 경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하고요. 알림 해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정보를 빨리빨리 여러분께서 취득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양재동 모아타운에 있어서의 이 경매 물건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꼭 이번 차에 좀 들어서 낙찰받고 갭 투자 좀 해놔야 되겠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재동 모아타운 다세대 주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